읍참마속? 네, 이것도 물음표 시리즈입니다. 읍참마속일까? 그런 거잖아요. 읍참마속 할까? 뭐 그런 걸 거예요. 뭔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막말 후보 정리 머뭇대는 여야다. 누가 있을지 좀 살펴볼게요. 일꾼이 아닌 싸움꾼 공천하다가 뒤이탈이 났다.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논란 끝에 도태우 공천 취소했지만 장해찬 예비후보 공천 재심사를 놓고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그러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뭘까요? 야당 친명계 양문석, 김우영 극언의 난감이다. 바로 이 인물들입니다. 저 사진 하나 짚어볼게요. 사진 볼게요. 장해찬, 그리고 양문석, 김우영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각 당이 곤혹스럽고 지금 머뭇대고 있다. 여론 눈치 살피다 마지못해 정리하는 수순을 지금까지 앞서 공천 취소 사태에서는 반복을 해왔는데 먼저 여기 인물 있죠. 장해찬 예비후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이던 시절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이 다소 이 뭐랄까 반성하는 듯한 또 침통한 표정으로 저렇게 이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여기 제목처럼요. 정리를 머뭇대는 여야,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성대준 의원님, 장해찬 예비후보가 이른바 친윤계의 뭐 핵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고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친윤계냐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고심이 있다라기보다도 모든 기준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로 이제 그 기준을 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이제 뭐 싸움꾼이다 뭐 이런 지금 표현까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글쎄 과연 장해찬 후보가 싸움꾼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치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년이 지난 그런 어떤 글조차도 그때는 뭐 공직을 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정치와 아무런 연관도 없었던 그냥 한 명의 청년에 불과했었는데 그때 썼던 글조차도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컷오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저 대한민국 정치가 더 좀 잔혹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당적인 차원에서 아까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지금 한 15% 정도 떨어졌다라는 그 조치도 있었는데 사실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막말 논란 말고는 딱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별다른 요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이나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어떤 막말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당 또한 마찬가지로 그 측면에 뭐 장해찬 후보에 대한 뭐 아쉬움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네. 당적인 차원에서도 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친윤계의 장해찬 예비후보, 그다음에 친명계의 양문석 예비후보, 김우영 예비후보 이제 그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문석 예비후보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세균 전 총리죠. 그런데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민주당 전략본부장이 양문석 예비후보 관련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그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의 정서, 상식 이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저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하신 부분은 제가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는 방금 뭐 언론에 나왔다는데 내용 이거 자체를
아직은 제가 안 읽어봐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셨죠?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질문에 대한 이 답은 회피했어요. 답은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병도 전략기획본부장도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김진욱 대변인 양문석 예비후보의 과거 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어요. 한 언론 보도에 뭐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 지금 민주당의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선대위원장께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뭐라고 내셨냐 하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양문석, 김우영 두 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그게 좀 전에 나와서 이제 기사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검증 과정에서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고 된 상황에 있다면 지금 김부겸 그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아직은 신중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친명계로 분류되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입니다. 지금은 신중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사면이 그런 기사를 싣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유튜브에서 막말, 뭐 유튜브뿐만 아닙니다. 지금 과거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렸던 글 같은 것도 지금 다시 부메랑 되는 경우 많죠. 유튜브에서 막말, 강성층의 지지를 얻고 공천되고 이후에 검증 부실로 취소가 되는 공천 취소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동아일보 사면은 기사를 싣고 있어요. 자, 강전의 부위원장님, 그러고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보니까 유독 물론 다른 선거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유독 이번 총선 때는 이런 과거 했던 말과 글이 화근이 돼가지고 공천 취소되는 경우가 많긴 많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SNS를 활용을 한 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그렇죠. 지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SNS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네. 양문석 그리고 김우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친명 인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내부에서의 공천 과정에서의 어떠한 내적인 다툼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이 어떠한 비명계에서도 이 자료들을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나 양문석, 김우영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에서 넘어가서 선대위원장으로서 김부겸 전 총리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물갈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 명이 굉장히 대표적인 친명 인사들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단독 당대표로서 공천 과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물론 언론에선 지금 와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설화라든지 문제는 당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들이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기에 대해 그 민주당 내의 공천을 다시 정리하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냐?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전이나 현재나 지금 한 위원장 혼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떠한 인물들이 드러나서 이야기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표심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을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장예찬 후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은 수도권 후보들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유독 이번 총선에 물론 그런 효과로 착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독 이번 총선 때는 과거 막말 또는 극단적인 표현 그런 게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뒤집어 보면 25일 남았지만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거 과정 중에 뭐 유세 현장에서 잘못된 막말로 설화가 빚어지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당연히 선거 과정 중에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과거에 해놨던 뭐 유튜브의 발언이라든지 SNS에서의 썼던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한 부분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총선에서 지금은 일단 내부 공천 과정이지만 이제 본선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대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 중에 혹시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를 또 서로 간에 굉장히 또 찾아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막말을 했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알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국 지역 일꾼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런 부분들도 총선에서는 핵심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네. 자꾸만 서로 간에 어떤 과거에 막말을 했는지만 혈안이 돼서 찾는 모습은 결국 총선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또 흐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거론됐던 3명의 인물에 대한 양당의 어떤 입장 그리고 처리 과정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다음 기사 볼게요. 국민일보 기사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민일보 3면입니다. 여야 막말 공천 취소를 해서 일부 지금 후보들은 취소가 된 상황이죠. 취소를 했어도 남은 뇌관이 수두룩하다. 뭘까요? 그 다음 기사가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보수를 이미 잡은 물고기로 보나? 여당 일부 도태우 공천 취소 반발하고 있다.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요. 이 얘기 먼저 얘기 나온 김에 할게요. 성재준 위원님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여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을 놓고 5.18 폄훼 공방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5.18 북한 개입설을 조사해 봐야 한다는 정도의 발언이 공천 취소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보수를 너무 잡은 물고기처럼 보는 것 같다. 이 발언을 제목으로 따왔어요. 하나 더 볼게요. 영남권의 한 의원은 갑작스러운 공천 취소 소식에 밤사이에 당원들 연락이 쏟아져서 휴대폰이 불날 지경이었다. 또 하나 볼게요. 영남권의 다른 의원도 이상민, 김영주 의원처럼 지난 정부에서 혜택 누리다가 최근 당적을 옮긴 민주당 인사들은 귀순용사 대우를 받으며 공천장도 척척 나오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실정에 맞서 싸웠던 우파 인사는 홀대한다고 당원들이 지적한다. 하나 더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지 무슨 공당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내용만 보더라도 조선일보 취재 내용만 보더라도 후폭풍이 진짜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근데 이런 식의 후폭풍이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추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어떤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한 35% 정도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봤었을 때 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컷오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양문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죠, 사실. 근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컷오프를 시킬 수가 있냐라고 계속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태. 물론 이제 아직 컷오프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도태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도태우 후보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5.18 당시에 북한군의 개입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했다는 게 도태우 후보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문제 제기를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감하게 컷오프 시킨다라는 게 좀 너무 엄한 거 아니냐라는 반발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아직까지 무당층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표심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당적인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 분들도 그런 맥락을 좀 생각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여파가요. 그런데 그럼 민주당 쪽은 없냐? 바로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남성 2번에 이제 배치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철회했다가 다시 재심했다가 지금 민주당은 다시 완강하게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김진욱 대변인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와의 연대 약속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간의 이 잡음이 좀 파열음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연동형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병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례정당을 새롭게 만들면서 네. 정확하게 병립제처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동형의 취지를 좀 세워보겠다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 진보 세력들 이런 쪽하고도 원내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지금 연대해서 가고 있는 네.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부각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선거는 결국은 네. 이기고 지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또 절체절명의 또 숙명도 있는 겁니다. 그 이기기 위한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건 물론 좀 뭐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네. 민주당이 얘기해 왔고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체 복무 이런 것도 만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중도층까지를 아우르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후보로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당위성을 놓고 보면 민주당도 쉽지 않은 지금 그 고심 속에서 결정이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견 이해를 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 건너뛰어서 조선일보 조국혁신당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기사를 볼게요. 조선일보 6면입니다. 조국혁신당 그 앞에 기사 보세요. 조선일보 1면 기사인가요? 조선일보 1면. 결국 셀프 공천했다. 그 기사 볼게요. 조선일보 1면입니다. 징역형 조국 황운하 셀프 공천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 이제 비례 공천 받은 논란 인사들 쭉 이제 조선일보는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네, 너희들 쫄았제. 네, 제가 잘 흉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말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강전의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셀프 공천을 했어요. 뭐 그걸 이제 조선일보는 일단 비판적 시각으로 이렇게 비례 공천 받은 논란 인사들을 쭉 정리했는데, 근데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쫄았냐, 아니가 뭔가 위축됐냐 지금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금 최근에 조국혁신당 비례정당의 어떤 득표율 잘 나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예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지민 비조라고 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고 하다가 네. 최근에는 앞뒤를 바꿨죠. 비조 지민이라고 바꾸는 지금 대변인 신장식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을 저도 언론에서 보았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이로서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역구의 공천에 있어서는 비명 행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도 조국 혁신당이 결국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례에서도 지금 뭐 시민연합이라든지 또 새진보연합에서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완전한 각을 네. 세우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더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조국 대표가 조금 아까 국민의힘의 느그드 쫄았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 네. 민주당 쪽에 더 맞는 네.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6면 제목 보고 장현주 부위원장님 얘기 시간 관계상 잠깐만 들을게요. 조선일보 6면 볼게요. 앞서 보니까 청년 지지층 20대 지지율은 0%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초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대라고 한다면 입시 비리에 좀 더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게다가 20대 청년이라고 한다면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또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명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